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한양대학교 권병일 명예교수님 모시고 최근에 김정상 CTO 사임 관련해서 이제 아무래도 교수님이시고 해당 분야 좀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제 전문가 견해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전자과학부에 재임했고, 지금은 이제 은퇴해서 명예교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온큐 또 주주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23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이제 그때 김정상 CTO이시자 이제 공동 창립자이시면서도 이제 교수님이신데 사임 소식을 저희가 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생각은 어떠셨고 대응은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제 약간의 그런 정보를 접하면서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시각이 긍정과 부정, 부정 쪽이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있다는 것을 일단 들었습니다. 예, 만약 김 교수께서 투자자 측면에서만 교수 입장보다는 투자자로서의 공동 창업이었다면은 제가 봐도 부정적인 측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추어이지만 투자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분이 교수로서 연구 개발의 결과물을 갖고서 이제 공동 창업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전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이 다운될 때에 소량이지만 더 매소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인 투자자들은 이런 경험이 없는데 교수님이시니까 주변에 혹시 교수 직업을 가지셨다가 창업하신 분들이 좀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경우는 좀 어땠나요? 네. 주변에 한 20년 전이었죠. 이제 국내에서 창업붐이 있었습니다. 창업붐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창업이니까 조그만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학교에서도 그런 걸 장려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CTO가 됐든 CEO가 됐든 하는 것과 교수와의 겸임도 학교에서 장려했던 그런 이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때 이제 잘된 분도 있고 안 된 분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잘된 분들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회사를 잘 이렇게 단장해서 M&A에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상장까지 간 회사는 실제로는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좀 회사가 상장이 아니더라도 조금 켜질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학교로 돌아오고 회사는 이제 전문 경영이 하는 그런 스타일을 봤고, 약간 이제 좀 이제 다른 경우이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CTO입니까? 오준호. 예. 그분은 저하고 이제 고등학교 동기 개인적으로 그런데 카이스트에 있을 때에 창업을 했었죠. 제가 알기로도 그때는 아마 기술 자문 정도였던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곽에서 기술 지원하다가 아마 은퇴하면서 아마 지금 아마 CTO로 회사가 상장한 회사의 CTO로 이제 그렇게 갔기 때문에 좀 특수한 경우가 생각됩니다. 겸임하고 이런 경우는 아니었고 회사에서 지금은 이제 CTO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김정상 교수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게 또 한국하고 미국하고 좀 다릅니다. 이제 한국은 교수들이 이제 창업하더라도 작을 경우에는 이제 겸임한 경우가 있지만 상장하는 경우에 겸임한 예는 이건 없습니다.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수들이 회사의 이사라는 것은 사회 이사를 말하는 거죠. CTO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한국의 실정인데
미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아마 교민민주 휴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그 듀크 대학에 있었죠. 네. 메릴랜드 대학하고 이렇게 협조했지만 거기에서 연구했던 결과물을 갖고서 두 분이 이제 창업했죠. 그렇죠. 네. 창업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겸직이든 휴직이든 학교 강의는 아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회사 아이온큐에 재림을 했다고 저는 이렇게 짐작하고 싶은데 어떻게든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입장에서 교수라는 어떤 그 직업의 특색을 봤을 때에 학교의 입장에서도 그분을 그쪽에 계속 학교에 관계를 하지 않고 계속 그쪽에 가입케 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전 생각이 듭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은 제가 미국 안싱형 갔을 때에 위스콘신 대학입니다. 전기과였었고 모 교수님이 창업했어요. 메디슨에서 창업해서 그분은 회사에 전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2008년도 두 번째 갔더니 그분이 회사에서 다시 돌아오셨더라고. 학교를.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교수가 휴직하든 겸임하든 회사에 가서 오래 있는 것은 학교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필요도 있고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연구 개발 단계에서 교수가 회사의 CTO를 하는 것은 연구 중심이기 때문에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구 개발 단계를 지나서 기술 개발 단계 또는 기술 제조 단계로 간다면은 그건 연구하고 조금 차별화된다고 생각돼서 교수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아이온큐에서 그쪽 기술 개발 제조 쪽에 세 분을 모셔서 담당하고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판단할 때는 연구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갔구나 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 교수님은 또 자기의 본직이 있으니까 선택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가 있으면 학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티오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돌아와서 또한 이제 손을 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아마 과학자문이라 그랬죠? 네네. 네, 과학자문으로서 이쪽 학교에서 연구개발해서 결과물을 아웃큐로 넘기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인프라로서 더 커졌고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긍정적으로 전 생각이 되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우리나라 로봇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우준호 CTO님도 원래 카이스트 현직 교수님이셨는데 창립을 하시고 이제 사회이사로 그때 이제 사회이사 이제 정확한 차를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어떻든 회사의 기술적인 자문 정도로 하고 이제 은퇴한 다음에 전적으로 CTO로 아예 내부로 그렇죠.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회사가 커지면은 겸임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교수와 기업이 예, 그렇습니다. 미국도 내가 볼 때는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미국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은 그거 쉽지 않다고 하는 말이죠. 근데 그래서- 학교에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그걸 네. 허락해 줬잖아요. 그렇죠. 한 4년 반 정도. 예, 그 정도면 충분히 학교에서 배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왜냐면 미국에서 지금 메릴랜드 대학에도 보조금을 주고 있고 또 이 보조금에서 연구한 게 또 회사로 특허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학교 입장에서도 기업이 잘 돼야 자기도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양해를 좀 네, 해줬다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죠. 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그렇지만 아까 레인보우 말씀하셨는데 학교 내에서 창업이 잉태했기 때문에 아마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카시스 쪽으로도 상당히 액수가 리펀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게 보통 학교랑 협약을 맺으면 네. 아이온큐도 지분 0.5%인가를 메릴랜드 대학에 줬거든요. 비슷한 네. 예조니까 회사가 잘 되고 학교에서 연구를 잘 또 서포트해야 또 그쪽이 잘 되어서 그 결과물이 학교로 또 돌아오게 되니까 저는 뭐 아주 좋은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발전한 단계에서는
이렇게 가는 것이 당연히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병일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저희가 좀 더 큰 컨텍스트에서 봐야 될 게, 이제 일반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공동 창립자가 지분이 한 800만 주 있으시거든요. 그게 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00억인데, 그렇죠. 그거를 뭐 지분을 뻥튀기 하고 팔고 도망갔다라는 그런 루머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한 주도 매도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교수님들이 보통 이 돈과 명예, 또 명예라고 하면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 중에 뭐를 더 중시하시는 경향이 있으신지. 뭐 우리가 사실은 교수들 가운데도 좀 이제 노벨상을 이제 바라본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인들의 어떤 레벨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김정삼 교수님은 아직은 어떤지 모르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에 양자컴이 아마 이게 잘 개발되고 이것이 사회에 어떤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면은 또 그쪽은 물리학 쪽이니까 그렇죠 이제 네네. 그쪽에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라고 생각돼서 제 추측컨대는 김 교수님도 어느 정도 이런 쪽에도 관심이 있을 거지 않겠냐. 저희는 제가 봐도 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그 주식 정도도 뭐 충분히 자기가 보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그렇죠. 이제 희망이 있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교수의 본직으로 돌아가서 본인의 어떤 정말 초심을 돌아가서 앞으로 자기가 잘 개발 연구를 더 철저히 해서 회사도 키우고 자기 분야를 더 확장했을 때에 아까 말씀했던 노벨상 정도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꿈이 있지 않나라는 제 추측입니다. 전적인 이제. 그래서 아마 김정삼 교수님이 나가신 거는 오히려 회사가 이제 초기 팀 형성 단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인재들이 채워졌으니까 교수님은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시고 회사는 이제 확장 제조 단계로 갔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번외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우리나라 뉴스 가끔 보다 보면은 뭐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혁신적인 개발 방법이 나왔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 그 관련도 없는 테마주들이 이렇게 또 상한가를 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진짜 뭐 상용화가 되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혹시 전문가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도 가끔 이제 뭐 초전도 제안을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네, 상원 초전 부채. 그런 것도 있었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초전도가 아주 좋은 예 같아요. 뭐 이건 한 20년 전, 30년 전부터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나왔었지만 상전도라는 것은 너무나 용한 이야기고 사실은. 그다음에 핵융합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핵융합은 제가 일본 유학 갔을 때에 지금보다 한 40년 전이죠. 그때에 우리 동경대학 우리 핵융합 전공한 교수님과 저희들이 이제 츠쿠반가 나고야에 그때 이제 일본 연구단지 쪽에 견학을 갔었는데 그때 그 교수님 말씀이 그때로부터 한 핵융합 발전의 고연 시기가 약 한 20년, 30년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여러분 아시면 아시겠지만 핵융합에 대한 실용적인 것은 아직도 영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앞으로도 한 30년 이상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한 예이고 또 한 가지 예는 우리가 논문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 차원과 어느 정도 구현했던 차원하고 이것을 정말 연구 단계에서 기술 개발과 제조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정말 격차가 크다고 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특히 우리나라가 좀 그런 근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비 근성이라고 해서 정말 이 연구 단계에서 조금 뭔가 구현된 것들을 너무 크게 이렇게 과대 포장하는 게임이 없지 않냐고 생각돼요. 이건 사실 제가 볼 때 진정한 선진국에서 이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많은 저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소화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이것들이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고 또 투자보단 투기가 더 강한 게임이라서 그런 혼탁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실제로 아이언큐의 피터 챕맨 CEO도 그런 뭐 혁신적인 기술들 뉴스에 나오는 것들은 최소 10년이 걸리고 1조의 개발비가 들어간다라고 최근에 언급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일단 그러니까 뭐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 핵융합이라든가 초전도라든가 지금 뭐 양자 컴퓨터라든가 이건 정말 대단한
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술의 어떤 진보도 상당한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그런 것들은 정말 그런 시각이 더 바람직한 시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국내에서도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도 좀 높아졌고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것들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지금 뭐 IBM이나 아이온큐 다 이제 물리학적인 연구 돌파구는 필요가 없고 오직 엔지니어링의 문제다라고 입이 모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학계나 기업계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신뢰를 좀 저희들은 만약 그 학계 쪽에서 그렇게 말한다면 저게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근데 지난번에 잠깐 이제 뭐,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아이온큐 쪽에 공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보고서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그런 건 저도 참 이제 바라보면서 투자 전문가들이 과연 얼마만큼 이 기술에 대해서, 이건 사실, 이건 투자의 어떤 관점보다는 기술의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의 관점 들어가는 것은 이 분야는 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기술적인 측면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 공부하고 이해한 다음에 그 위에서 투자적인 측면에서 이걸 보고서를 낸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막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가 정말 기초가 탄탄하고 공부를 정확하게 해서, 사실 우리 이 투자하는 분들이 공부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결국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들어본 수밖에 없다. 특히 이 분야 쪽은 말이죠. 이게 미래지향적이고 특히 항력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이야기하기는 결국 쉽지 않습니다. 이건 쉽지 않고 정말 투자적인 관점과 이걸 어떻게 결합시켜서 이해할 것인가라는 정도라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른 분야와 달리 핵융합은 또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또 초전도 마찬가지고 기술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구현이 어려운 거지 이제. 근데 양자역학 자체는 이 자체가 어렵다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설프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좀 조심스럽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이 권병일 명예교수님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일단 요거는 이제 저희 개인들 의견이니까 어디까지나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 인터뷰는 그럼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